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명품 주식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었죠. 원래. 아니죠. 네. 제가 하는 거죠. 저희 지금 멘탈 나갔어요. 네. 저도 그럼 머리까지 잘랐어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잘라버렸습니다. 지영 씨 멘트를 뺏어버렸네요. 네. 아니 저희가 지난주 명품 주식 아카데미 시간에 쿠팡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등생, 우리 명품 주식 아카데미 정말 잘 듣고 있는 우등생 맞아요. 여러분을 뽑기 네네네. 위해서 쿠팡이랑 비슷한 기업 우리가 그렇죠. 찾아보시라 이렇게 네. 질문을 던져서 네. 오늘 대답을 한번 받아볼까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네. 똑같은 기업이 또 상장을 한다고 이슈가 맞아요. 떴어요. 그 회사를 올려주시는 분을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을 정말요? 선정하는 게 어떨까요? 아, 너무 기업-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사실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는 걸로 와. 우등생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신이 하겠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던데 뭐 PD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PD님이 진짜 지금 안에서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니, 정말로 돗자리를 까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났다고 생각해서 이슈를 짚어보는 그렇죠. 시간이었는데 또 비슷한 이슈가 나왔으니까 네. 과연 쿠팡만큼 또 기대되는 대기업 어떤 기업이 있는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또 친히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또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 다음 슬라이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 주제 바로 ETF라는 거예요. 정말 시기적절해요. 그렇죠. 요즘에 시적절합니다.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 자꾸 대안 투자를 이제 찾다 보니까 우리가 비트코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걸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ETF다. 그렇게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 ETF가 정말 많죠. 여러 가지 뭐 수백 종의 이제 ETF가 있는데 과연 ETF가 뭔지, ETF는 또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ETF가 뭐야 도대체? 그렇죠. 어려울 수 레버리지, 있죠. 인버스 뭐 이런 얘기 예. 하던데 그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ETF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예.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BBIG로 그렇죠. 사례를 시작해 볼 수 맞아요. 있는데 일단 정의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정의, 일단 뭐가 뭔지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ETF가 뭐냐? 사전적인 정의예요. 네. 인덱스 펀드를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시켜가지고 주식처럼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증권사 가거나 은행 가가지고 나 펀드 하나 가입하러 왔어요. 그러면 막 상품 설계하고 그쵸. 투자 생각 분석하고 아주 예. 귀찮아 죽겠잖아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그죠? 요즘에는 이제 투자 고지가 워낙 좀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펀드에 가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ETF, 소위 말해서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 말 그대로 펀드지만 이걸 우리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주식처럼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고민,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나는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종목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냥 레버리지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왠지 모르지만 시장이 불안해, 시장이 빠질 것 같다. 그냥 인버스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ETF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선택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ETF도.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원할 때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게 바로 또 ETF의 장점이에요. 주식은 우리가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아서 샀다가 다시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바로 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펀드는 오늘 가입하러 갔는데 해지하라고 하면 해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은행까지 직접 찾아가야 되고 아, 그쵸. 판매 수수료, 해지 수수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게 불편하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펀드를 사고 팔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ETF는 기본적인 성격은 펀드지만 주식처럼 그냥 호가 주문 넣어가지고 매수하고 호가 주문 넣어서 매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게 바로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ETF, 그리고 산업별, 섹터별로 다양한 ETF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ETF를 좀 시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지금처럼 좀 지루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안 투자처를 좀 만들 수 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ETF를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자, 어쨌든 ETF 거래의 첫걸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지수 ETF를 거래하는 거거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시장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지수가 1% 올라가면 레버리지 ETF는 1.5에서 2% 정도 상승하는 거고요. 네. 인버스는 시장이 1% 빠지면 1% 하락하는 거. 그 다음에 인버스 2X라는 게 있죠. 곱하기 2잖아요. 시장이 곱버스. 1% 빠지면 예. 2에서 2.5%가 빠지는 게 또 인버스 2X예요. 그런 상품들이 바로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기수 펀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ETF를 근데 거래를 하려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국내 지수 ETF는 네. 사실상 파생 상품으로 그냥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고 싶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신 바로 되던데. 네, 그래서 해외는 그냥 할 네.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지수 ETF는 네. 1시간짜리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교육을 듣고 내일 내가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나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레버리지 사야지. 그래 주문을 넣으면 교육 듣고 오세요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의 홍보대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오신 지금 보시는 줄 알았어요. 금융투자교육원에 이런 팝업이 딱 뜨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치시면은요. 이런 팝업이 떠요. 레버리지 ETF 교육을 어떻게 듣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금융투자교육원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소정의 교육료가 필요해요. 아마 몇만 원 정도일 거니까 내가 ETF 공부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레버리지 ETF 기초교육을 수강을 하셔야 이제 거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1시간 분량 이걸 수강을 하고 나면 이수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수 번호를 증권사에 이제 접수를 딱 하시면 그때부터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실 수 있다. 다만 아무래도 파생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예탁금이 1,000만 원 이상 되셔야 진짜요?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를 투자하실 수 있어요. 국내는 조건이 좀 뭐 까다롭네요. 현금을 그 까다롭죠. 네. 해외 거는 막 할 수 있는데 그냥, 예. 근데 해외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나중에 세금 폭탄 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어쨌든 국내 이제 ETF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탁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금하고 주식 대용금을 포함해 가지고 예탁 자산이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자유롭게 레버리지라든지 ETF, 그 인버스와 같은 ETF를 이제 거래하실 수 있다. 인버스도 동일하게 교육을 그렇죠, 이제 이수해야 ETF 니까. 된다라는 거. 예. 교육을 안 듣고 자꾸 거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1시간짜리 교육을 좀 들으시면 된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절대로 홍보대사 아니고요. 그래서 ETF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지수 ETF,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2X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ETF 이게 도대체 뭐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 뭐 붙어 ETF 있어요. 보면은 똑같은 레버리지인데 맞아. 무슨 타이거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뭐 KB 스타 레버리지 이런 게 붙어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펀드를 가입할 때 뭐 여러분들이 미래에셋에서 만든 펀드 가입해 주세요. 뭐 어디 운용사에서 만든 펀드 가입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덱스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예요. 그래서 앞에 코덱스가 붙어 있는 거고요. 타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뭐 신한도 신한자산운용도 네. 다 이제 ETF가 있어요. 그리고 KB스타는 이름이구나. KB자산운용. 예. 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다 설계한 회사,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별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종목도 다르고 가격도 네네네네. 달라요. 근데 네. 변동폭은 거의 비슷하다. 이제 이게 그렇겠죠. 가격 조정자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 예를 들어서 지금 레버리지가 코덱스에서 만든 건 가령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네. 근데 뭐 타이거에서 만든 건 12,000원이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사고 나서 이제 변동폭은 시장이 비슷하겠죠. 움직이는 것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ETF니까. 종목별로 차이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냐면 지수 ETF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이 섹터별 ETF라든지 상품에 대한 ETF는 하루에 뭐 거래 대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ETF도 있을 수 예.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운용사를 선택하실 때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고 똑같은 상품에 대한 ETF라고 하더라도 네. 거래 대금이 많은 걸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코덱스가 더 좋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거래 대금이 좀 더 많은 걸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 섹터별 방금 우리 지영 아나운서 얘기해 준 것처럼 작년에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야심차게 주재한 이 K BBIG. 뉴딜과 관련된 ETF가 있잖아요. 네. BBIG K 뉴딜 ETF.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방금처럼 SDI에 투자를 할까? LG 화학에 할까? SK 이노베이션에 할까? 아니면 그 아랫단에 있는 LNF 에코프로에 할까? 고민되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2차 전지 ETF 에서 배터리 할까? ETF를 하시면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이 지금 다급락해가지고 나는 뭔가 제약 바이오를 바닥에 있는 걸 한번 사보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좀 고민한다. 제약바이오도 그 2X가 있어요? 고버스가 있어요? 고버스는 없어요. 근데 이 지수 네. 레버리지, 지수 아, ETF만 지수만 있구나. 곱하기 2배 이런 게 있고 네. 개별 종목에 대한 건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아, 그거 어쨌든 있으면 당장 샀겠네. 그렇죠. K바이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이제 바닥에서 조금 한번 사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K바이오 ETF를 찾아가지고 바이오 ETF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고 여기서 이제 내가 분할 매수해놓고 얼마만큼 올라가면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의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뭔가 이쪽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나 딱 찍어서 이제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고민돼. 있죠. 예. 그런 분들은 ETF를 이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뭐 원자재 진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고 식료품 가격 뭐 대두, 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갑자기 콩을 어디 가가지고 농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콩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콩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두 관련된 ETF를 하면 돼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가지고 톤당 뭐 9,000달러가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구리를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느냐. ETF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ETF를 활용하시면 되고 오늘 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국제 유가에 나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원유 그러면 선물도 있구나. 원유 선물에 대한 걸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에 투자하고 싶다? 골드바를 꼭 사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골드 선물을 그냥 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상품과 관련된, 원자재와 관련된 ETF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영 아나운서 좋아하는 해외, 미국 나스닥 지수에 연동되는 네. ETF, 그 다음에 미국 S&P 업종과 네. 연동되는 ETF, 미국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 있다. 해외 주식 계좌만 있다면 해외 원자재 상품 지수 ETF를 다 거래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또 하나씩 제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ETF라고 할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작년 3.19 사태라고 하죠. 3월 19일 날 시장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 다 끝났다. 망했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20년 만에 온 어마어마한 기회였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빠졌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00, 3,2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 레버리지의 가격, 코덱스 레버리지가 얼마였냐면 6,100원이었어요. 와. 근데 지금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는 26,000원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이때 몰빵하셨던 분들 지금 9만 원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치면 얼마 정도 수익 났을까요? 100% 좀 넘게 수익 났겠죠. 근데 네.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택하신 분들은 6,000원에 사가지고 26,000원이 된 거예요. 400% 수익 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내가 뭔가 확신을 한다는 분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레버리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보다 인버스 지수가 같아요. 당장은 좀 박스권 구간이 네.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3,700, 3,800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차트가 현재 차트인가요? 네, 현재 오늘 장중에 행보를? 12시를 예. 기준으로 차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네. 빠지는 걸 봐야 되잖아요. 빠지는 것 중에서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예요. 2X. 이건 뭐냐면 극단적인. 코덱스 200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선물 그거하고 이제 거꾸로 두 배로 움직이는 걸 제가 사례를 갖고 온 거거든요. 네네. 똑같이 아까 레버리지는 여기 바닥에 있었잖아요. 6,000원 근데 3월 했었지. 19일 때 이 인버스 2X는 무려 12,800원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 2,100원이에요. 2,100원. 완전 바뀌었네요. 6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2,700 오니까 시장 또 급락할 거다 이러면서 인버스 사고 3,000포인트 오니까 또 너무 많이 올랐다 인버스 사고 그랬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인버스로 지금 수조 원의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인버스를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시장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 반대로 시장이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나 ETF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팔자를 고치려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버스 2X를 그냥 보험용으로 한 비중 15%, 20%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내가 주식에서는 좀 손실이 나지만 모르겠죠. 인버스가 올라가니까 약간 해지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여러분들이 정말 어딘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보를 받아오셔가지고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80%, 100% 정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애매할 때는 이 인버스 2X에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해지용으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격 하락 리스크를 인버스 2X로 어느 정도 좀 걸로. 보전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ETF를 봤으니까 이제 섹터별, 업종별 ETF,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타이거, KRX, K뉴딜 ETF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코덱스라든지 타이거 이 ETF를 만든 운용사 그냥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작년 이제 10월 달에 만들어지고 나서 꽤나 한 40% 가까이 네,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왔네. 예. 그동안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도 100만 원 넘어갔었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K뉴딜 펀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ETF도 올랐겠지. 같이 이제 따라 올랐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한 7, 8% 정도 조정이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개별 주식보다는 덜 빠지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ETF는 섞어놓은 펀드의 예, 예.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도 개별 종목보다는 화끈하진 좀 덜 않고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좀 덜 빠지는 그런 이제 펀드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원유, 원자재에 투자하는 궁금해요. 코덱스 WTA 원유 선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작년 한때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막 $30, $20까지 떨어졌잖아요. 엄청 근데 빠졌죠. 지금 벌써 배럴당 $60 넘어가니까 ETF, WTI 이제 원유 선물 ETF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이 좀 되고 있다. 작년에 요때 이제 ETF 주가가 막 하락하기 시작할 때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9,4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기름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원유 ETF를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된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핫하죠. 있는 구리, 예. 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도 소위 말해서 일렉포일, 동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네. 구리가 사상 최고치 가격이 이제 뛰어넘고 있다. 역시나 구리 선물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주식 투자는 아직까지 네. 우리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죠, 예. 아직까지는 네, 뭐 네. 물론 곧 세금을 좀 내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주식 거래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ETF는 세금을 물리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분류해 드릴 테니까 예. 특히나 금융자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쪽 저쪽 중과세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네. 유형별로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 ETF라는 거는 아까 제가 섹터별 ETF 그리고 지수 ETF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주식 ETF를 보시면은 양도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어요. 주식하고 똑같죠. 근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배금이 이제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내요.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네. 삼성전자 주식 받을 때 배당금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원천징수로 15.4% 배당 소득세를 먼저 떼고 입금을 받는 거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주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거는 주식하고 완전히 똑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품 ETF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구리, 뭐 원유 선물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는 15.4% 과세가 돼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된다.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내가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과세네.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내가 원유 기쁘게. 투자 한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15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낼 수 있지 아 근데 않겠는가. 수익이 나면 기쁜 마음으로 내겠는데 손실 손실이 나면 나도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죠. 손실 나면 안 내요? 손실 나면 세금 안 내죠. 당연히 손실이 났는데 아, 그래요? 세금을 낼 리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물론 그리고 여기에 기본 공제가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너무 세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해외 ETF,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네.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무려 22%를 과세를 해요. 물론 250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긴 하지만 22%의 세금을 낸다는 거,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15% 정도 세금을 낸다는 거. ETF 투자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세금이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 특히나 투자 금액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상품 뭐 선물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다음 슬라이드 바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그래서 오늘 ETF 이제 총 정리를 좀 해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예측을 할 때는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를 활용하자. 다만 인버스는 제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해지용으로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지나친 비중은 항상 여러분들께 좀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ETF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좀 좋은 케이스는 나는 정말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흐름에 대한 건 잘 알겠는데 종목은 종목을 잘 꼭 선택하면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 안 가고 다른 한쪽에 있었던 것만 막 급등하는 저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영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차라리 그냥 ETF를 하는 게 평균적인 그럴걸. 수익률에는 좀 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좀 활용하셔야 되고 금융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아카데미는 ETF 대해서 배워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